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미국 증시는 여러 차례 큰 가격 변동 끝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가격 흐름을 보시면 전강후약의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 강한 조정의 여파로 장 초반 반발 매수세가 몰렸지만 점점 더 높아지는 연준의 긴축 정책 강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그 매수세가 유지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나 지난주 크게 상승했던 채권 수익률이 역시 반발 매수로 인해 하락한 것이 증시에 도움이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매수세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은 확실히 분위기가 바뀐 것은 맞습니다. 내려가지 않는 물가로 인해 연준이 더 강한 긴축을 할 것이라는 불확실성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다시 약세장으로 바뀌는 걸까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현재 S&P와 나스닥은 모두 2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는 심리적 지표죠. 따라서 이 지지를 받는 동안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닐지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S&P의 경우 200일 지지선이 무너진다는 것은 동시에 추세 지지도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하락 추세로 되돌아가는 형국이 됩니다. 따라서 당분간의 주가 흐름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일단 현재 나오고 있는 신호들은 방향을 한 군데로 잡을 수 없이 서로 배타적이고 혼잡한 상황입니다. 가장 다행인 점은 금리 예측치가 더는 오르고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PCE 발표 당시 30% 이상까지 높아졌던 3월 빅스텝 예상치는 다시 20%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또한 최종금리 5.5% 그리고 연말 금리 인하의 예측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기술적 지지 영역의 버팀도 한몫하고 있지만 금리 예측치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증시가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증시가 기술적 지지를 받는 동안 추가적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호의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예측치가 하락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연초에 강력했던 상승 분위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하락세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고 느린 상승세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잠정주택 판매라든지 내구재 주문 등 몇 가지 경제 지표가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중요 지표 중 근시일 내에 나올 수 있는 지표는 3월 10일에 나올 고용보고서와 14일에 나올 CPI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장이 지지 영역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버텨주다가 고용지표에서 고용이 더 강력해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소비자 물가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용이 급격하게 약해지거나 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 패턴을 보시면 과거 10년과 비교했을 때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소비가 줄었다가 이후 크게 상승해서 오히려 과거 10년보다 지출이 더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팬데믹 이후 뿌렸던 막대한 유동성의 영향이죠. 특히 5조 달러가 넘게 뿌려진 재정부양책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한 2022년에도 지출은 별로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요. 특히 서비스 지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미국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90%의 미국인이 고정금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의 영향을 거의 받고 있지 않죠. 또한 막대한 부양책으로 인해 초과저축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는 와중에도 지출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지출이 줄지 않자 기업들은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해졌고 따라서 고용은 증가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노동 공급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고용 시장이 급격하게 공급 부족 시장으로 흘렀고 그 결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며 서비스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또다시 전체 물가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하방 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로 보자면 선순환인데요. 금리로 보자면 악순환이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현재 고용 강세, 물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용과 물가 지표는 시장의 금리 예상치를 더 높이지 않을 수준으로 약간의 보탬만 주는 정도면 다행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선 시장이
다시 강력한 상승을 할 기대보다는 하락 추세로 되돌아가지 않고 비록 느린 속도라 하더라도 어쨌든 바닥에서 회복하는 추세를 이어가는 정도면 충분히 선방했다고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연준의 긴축 정책 예상치가 올해 초 예상보다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는 연초와 같은 강한 상승 분위기는 너무 기대하지 않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인 반등 분위기에 힘입어 빅테크 기업들도 소폭이지만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4분기 실적 시즌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S&P 기업들 중 68%가 시장 예상치를 만족시켰는데요. 이것은 5년 평균인 77%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기대치 만족률이 평균보다 낮을 때 이후의 주가 흐름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평균 회귀입니다. 실적이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할 거라 생각할 때 시장은 미리 선반영하여 주가가 낮아집니다. 이후 정작 악재가 나오고 나면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요. 일종의 뉴스에 팔아라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악재의 경우에는 그 방향이 반대인 거죠. 오늘 테슬라가 다른 빅테크 대비 홀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도 이런 현상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독일의 기가 베를린에서 지난해 말보다 생산량이 거의 2배 늘어난 주당 4,000대의 생산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강한 상승은 이 뉴스의 영향보다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투자자의 날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자의 날에서 여러 가지 소식이 나올 것을 기대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기대되는 것은 세 가지죠. 바로 사이버 트럭의 양산 계획, 그리고 저가형 모델에 대한 개발 소식, 마지막으로 신공장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형 호재들이 얼마나 발표되느냐에 따라 이후의 주가 흐름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생각보다 별게 없다면 투자자의 날 이후의 주가 흐름은 뻔하죠. 앞에서 말한 뉴스의 팔아라가 나올 것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시장이 강한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홀로 거의 조정을 받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것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날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요. 따라서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만큼의 결과가 없다면 투자자의 날 이후 뉴스의 팔아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2년 전 있었던 배터리데이였죠. 물론 테슬라가 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호재를 여러 개 발표한다면 투자자의 날 이후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투자자의 날 전에 아직 거래 가능한 시간이 하루 남았죠.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워런 버핏의 명언을 따르시면 됩니다. 나는 선거 전날에도 사고 다음 날에도 같은 주식을 산다.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산다고 한 워런 버핏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만약 테슬라 10주를 살 돈이 있는데 투자자의 날 전에 사야 할지 이후에 사야 할지를 걱정하고 계시다면 투자자의 날 이후 오를까 내릴까에 동전 던지게 하지 마시고 전날에도 사고 다음 날에도 사면 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사면 되죠. 만약 본인이 트레이더라서 반대로 팔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전날 반을 팔고 나머지 반은 결과를 보고 파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장기적 기업 가치는 확고하죠. 또한 이러한 장기 가치는 투자자의 날 같은 하루의 이벤트 결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 대비 현재 가격은 여전히 낮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라면 투자자의 날 이후에 내리던 오르던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이런 이벤트 하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장기 투자자가 이런 이벤트에 크게 흔들린다면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옆에서 단거리 주자가 스프린트를 한다고 해서 함께 따라 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수십 미터가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결승선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